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무승부를 많이 봤지만, 무승부가 이제 안 나왔고, 그리고 베티스가 비기는 바람에 그 주력이 좀 아쉽게 됐어요. 나머지는 생각대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번 주말 경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잘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경기 같은 경우 어차피 뭐 해축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3월부터 국축 일축도 가긴 하지만 오전에 짧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후원하신 분들한테만 이제 조합으로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낮 방송은 없을 수 있다는 점. 오전에 일찍 못하면은 아마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냥 해축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분석은 다 하고 왔거든요. 일단 브레다하고 스파르타 이게 전적이 두 팀이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전적은 스파르타 원정에서 브레다가 이기긴 했지만 일단 홈에서는 무패 중입니다. 득실은 스파르타가 이제 실점이 적어서 약 우세인데 승점은 이제 또 브레다가 이제 살짝 위거든요. 4점 차로. 그리고 브레다는 홈 원정 성적이 엄청 차이 나는 팀이기 때문에 그나마 홈인 게 다행이고 스파르타는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장 부분을 보니까 지금 보면은 브레다는 일단 경고 누적이 수비에 한 명 있고 그리고 코뼈 골절로 지금 부상 중인 선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거의 출전을 못할 것 같은데 수비에 그거 말고는 최근 부상은 없고 스파르타는 뭐 미드필더 한 명 정도. 근데 여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결장 부분으로 보면 둘 다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이게 어쨌든 무승부가 유력한 경기거든요. 분석을 했을 때. 그리고 브레다가 최근 홈에서 3경기 무패 중입니다. 1승 2무. 트벤테도 잡았고 페노르트하고도 비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원정에서 PSV나 위트레이트전도 다 한 골 차였고. 다만 이제 스파르타가 얘네도 홈에서는 4연승인가? 기세가 좋긴 해요. 원정에 연패 중이라 뭐 브레다가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겁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홈에서 스파르타 상대로 잘한다고 하고 뭐 최근에 트벤테 잡고 페노르트 뭐 비기고 했다고는 하지만 3경기 연속 무득점은 좀 빡세다. 요런 느낌? 물론 스파르타도 원정 2경기 득점이 없긴 하지만 얘네가 대체적으로 득점력이 좀 저조하긴 해요. 둘 다 뭐 득점력 차이는 크게 없고. 한데 그래도 홈인점 상성도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브레다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레다 프렌 봅니다. 프렌. 무승부가 유력하긴 해요. 이 경기. 자, 그리고 메넨글라하고 마인츠. 이 경기도 분석을 했을 때 마인츠가 최근 메넨글라 상대로 2승 3무더라고요. 그리고 메넨글라가 홈 기준으로도 마인츠한테 살짝 밀리고 그리고 득실도 마인츠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은 좀 비슷한데 실점에서 거의 10골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두 팀은 홈 원정 차이가 크게 없어요. 아까 뭐 브레다처럼 뭐 원정에서 약하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메넨글라 입장에서 보면은 결장 쪽에 이제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 2명 있습니다. 이게 둘이 거의 풀로 뛰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선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주전 키퍼가 지금 부상 중이고 뭐 미드필더도 부상 중이긴 한데 아주 최근은 아니고 그래서 공격에 결정자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수비 쪽에 결정이 좀 있다. 그리고 마인츠는 딱히 없습니다. 크게. 그래서 예전에 버카라트가 뭐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는데 요새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괜찮고 해서 마인츠 프렘 받으면 이거 마인츠 가야죠. 마인츠 승무 사이드 보는데 요 경기도 보니까 마인츠가 최근에 3연승인가? 4경기 3승 1무네. 3연승 중. 그리고 라이프치 원정도 이겼고. 네, 메넨글라는 원정에서는 좋긴 한데 지금 보면은 원정 3연승이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2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번 또 아우쿠전 0대3으로 지기도 했고. 근데 언더보다 오버가 많아요. 근데 또 마인츠는 언더가 많고.
그래서 이게 배당 뜨기 전에 분석을 했는데 프레임 받으면 프레임 저 마인츠 사이드로 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요 경기도 무승부 나올 확률이 커요. 메넨글라가 뭐 최근 홈에서 살짝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얘네도 뭐 득점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인츠가 원정 3연패를 끊으면서 지금 원정 연승 중인데 라이프치히를 역전해서 잡았다는 건 그래도 메넨글라 입장에서는 쉽진 않을 거예요. 다만 마인츠가 최근에 무가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홈인데 연패를 당할 것 같진 않다는 그런 느낌. 마인츠도 뭐 4연승까지 가긴 힘들고 근데 뭐 프렌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고배당으로는 한 무승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칼리알리하고 제노아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최근 두 팀 전적 무가 많아요. 홈에서는 약간 반반 느낌이고 칼리가 득점이 제노아보다 살짝 높은데 실점이 많아요. 근데 또 결장은 없고 최근 제노아 쪽에 아마 결장이 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미드필더에 나머지는 대부분 뭐 장기 부상자들이고 해서 어쨌든 이 경기도 칼리알리가 지금 연패 중입니다. 연패. 최근 3경기 무승 중이기도 한데 아탈 원정 비기고 뭐 유벤 한 골차, 볼로냐 선제골 놓고 역전패 당하고. 그러니까 갈리알리도 보면 쉽게 졌던 경기들이 없어요 최근에. 근데 홈에서 3연패를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연패하다가 홈에서 파르마 상대로 연패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제노아면 해볼만하다. 홈에서는 3승 1무로 흐름이 좋거든요 제노아가. 근데 원정은 2무 3패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홈에 비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다만 인테르나 피오 원정도 한 골 차였고 제노아도 쉽게 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도 오늘 분석하다 보니까 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칼리알리가 홈에서 3연패는 할 것 같지 않고 제노아도 쉽게 앉을 것 같아서 이거는 무승부를 좀 봅니다. 다만 브레다나 저 마인츠처럼 프렌까지 보긴 어려워요. 제노아. 칼리알리 홈이라서. 제노아가 원정에서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최근에 보면. 홈만큼. 그래서 칼리알리가 뭐 최근에 파르마나 레체 상대로도 이겼었던 전적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괜히 프렌 갔다 칼리알리 승 나오면 그래서 요건 그냥 고배당으로 접근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칼리알리 제노아는. 그래서 무승부. 무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툴루즈하고 AS 모나코 갈게요. 이게 오늘 가장 어려운 경기입니다. 제 입장에선. 배당이 뜨기 전에는 모나코 승을 봤던 경기인데 계속 이제 보고 또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이거를 주력으로 가려고 했던 경기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왜 이렇게 높지? 배당 뜨고 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이게 툴루즈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모나코가 홈에서 엄청 강하거든요. 얘네가 지금 일단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상성에서는 툴루즈가 홈에서 모나코한테 3연패 중입니다. 20년도 이후에도 연패 중이고 다만 이제 이 툴루즈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대승을 거뒀잖아요. 뭐 4대 0으로 2번 이기고. 근데 그게 원정이었습니다. 원정. 그리고 상대도 앙제 르아브르라서 걔네가 뭐 강팀들도 아니고. 그리고 툴루즈가 최근 홈에서 원정보다 성적이 안 좋긴 해요. 왜냐면 원정에서는 지금 6경기 3승 3무. 엄청나게 기세가 좋기 때문에. 다만 홈에서는 최근 4경기 승리 없고. 근데 가만히 보면 홈에서 예전 전적들도 괜찮았던 적들이 많았고 최근에 파리도 한 골차. 그리고 갱강하고의 그 프랑스 컵 대회 빼면은 니스도 비겼죠. 몽펠리에도 좀 아쉽게 지고. 그러니까 쉽게 졌던 경기들이 없어요. 툴루즈 홈 성적이 원정에 비해 안 좋을 뿐이지. 그래서 이 결장자를 보니까 툴루즈가 확실히 지금 주전 키퍼도 부상 중이고 공격의 아부크랄이 7골로 골이 가장 많거든요.
어시도 2개나 있고, 그리고 조슈아 킹도 지금 부상 중이라 이 모나코에 비해 결장에 좀 타격이 있다. 왜냐면 모나코는 미드필드에 경고 누적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거 그럼 무조건 모나코 승 가야겠다 해서 모나코 승을 봤던 경기입니다. 근데 홈에서 파리 다음으로 성적이 좋은 모나코인데 원정이 살짝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정만 딱 보니까 컵 대회 그 작년에 이기고 난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정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모나코가. 그러니까 뭐 무는 중간중간 있었죠. 최근에 벤피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랭스, 낭트 뭐 몇 경기 있긴 한데 파리, 인테르, 뭐 몽펠리에 그리고 뭐 아스날, 마르세유 뭐 상대가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다 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나코 생각하면 오버 가는 게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근데 오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툴루즈가 의외로 원정보다 홈에서 득점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니스라든가 아니면 뭐 갱강전 아니면 파리처럼 언더가 나오면서 끝날 수도 있어서 언어보다 살짝 애매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생각을 한번 틀었습니다. 원래라면 모나코 승을 가야 되거든요. 주력 경기에. 근데 무가 보여요. 무가. 그리고 아부크랄의 이제 최근에 득점을 언제 했냐 봤더니 팀 내 골이 가장 많고 뭐 경기 수도 거의 23경기 거의 풀로 뛰었기 때문에 많긴 한데 최근에 그 르아브르전 한 골, 그리고 작년에 생테띠 한 골, 뭐 중간에 랑스전 페널티킥이 있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뭐 최근에 뭐 골에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다. 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툴루즈 쪽도 보면은 뭐 나머지 공격수들도 뭐 전체적으로 다 결장이 아니고 몇몇 선수만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득점력으로 보면 모나코가 많이 좋습니다. 실점은 툴루즈가 좀 적은데 모나코가 17골 정도 많기 때문에 모나코가 그래도 이길 확률이 좀 있다 봐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홈에 비해 득점력이 많이 부족하고 모나코가, 그리고 툴루즈가 뭐 니스도 비겼고, 그러니까 은근히 강팀 상대로 좀 했던 그 뭐 리옹 원정이라든가 최근 파리전도 한 골 차였고 해서 최근에 기세가 워낙 4대0 4대1로 이긴 기세라 뭐 3연승까진 못하겠지만 뭐 홈에 연패, 그리고 그런 느낌은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원정 모나코라면. 그래서 이게 홈이면 당연히 모나코가 가겠지만 원정이라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력에선 뺐습니다. 다른 걸 추가시켰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 고배당 쪽으로 무승부 쪽에서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나코 승을 좀 더 봤던 이유는 상성에서도 모나코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미처 제가 원정 모나코 성적을 그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원정 딱 보니까 뭐야, 최근에 이긴 적이 없네 모나코가. 뭐 상대가 다 강팀이긴 했어도. 그리고 툴루즈가 최근에 3연패지 전체적인 전적으로 보면 두 팀이 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 쪽으로 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경기 노리치하고 옥스퍼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요 경기는 어찌 보면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좋은 경기가 될 수 있다. 왜냐? 옥스퍼드가 이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작년에 홈에서 노리치 상대로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일단 결장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노리치가 지금 뭐 수비에 부상도 한 명이 있고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도 뭐 그러니까 얘네는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근이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옥스퍼드가 수비 쪽에 한 명이 그나마 두 팀 통틀어 가장 최근 부상이긴 합니다. 한데 이게 분석을 할 때 이게 제가 옥스퍼드가 홈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노리치가 홈이더라고.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옥스퍼드는 그나마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거든요. 8승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노리치도 홈 8승입니다. 승점도 1점 차밖에 차이 안 나고 홈 기준으로. 근데 원정에서 1승밖에 못했어요.
득점도 10득점밖에 못했고. 근데 노리치도 원정은 홈보다 못하긴 하지만 옥스퍼드만큼 그 정도로 갭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해서 노리치가 홈이면 옥스퍼드가 이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노리치의 득점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56골이거든요. 옥스퍼드가 36골이고 실점도 노리치가 4골이나 적은데 득점에서 20골 차이 난다. 이거는 좀 빡셉니다. 더군다나 득점력이 노리치의 득점력은 거의 다 홈에서 나오거든요. 41골. 이 득점력이 챔피언십 2위입니다. 리즈가 지금 1위인데 선두죠. 72골 중에 45골이 홈 득점이거든요. 리즈가. 네, 그 다음으로 노리치가 41골이라서 실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득점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원정의 옥스퍼드의 저 득점력으로는 이길 각이 안 보입니다. 뭐 예전만큼 노리치가 뭐 작년보다 뭐 못하다 아니면 요새 좀 살짝 불안하다 하더라도 최근 3경기 무패, 뭐 스토크전도 4골을 넣었고 홈에서 중간에 프레스턴전 한 번 지긴 했어요. 뭐 브라이튼전은 FA컵이니까. 그래서 뭐 스완지 5대1. 예전에 뭐 루턴타운 플리머스도 다득점. 그래서 최근에는 살짝 좀 그 전만큼은 득점력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홈입니다. 홈. 홈에서 패배도 적어요. 노리치는 3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정에서 좀 치면 모르겠지만 옥스퍼드가 요새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옥스퍼드는 최근 7경기 승리 없죠. 3무 4패. 그리고 그 3연패 중인데 예전보다 실점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3연패 할 때 다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고 뭐 코번트리전 2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포츠머스, 브로미치 다 0대2로 졌죠. 그나마 이제 뭐 원정에서 스토크랑 비겼다든가 번니 한 골차, 뭐 더비카운하고 비기고 나름 무도 좀 있긴 하고 뭐 그전에 흐름도 좋았을 때랑 이제 연결지어서 보면은 뭐 괜찮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3연패를 했기 때문에 그 타격이 큽니다. 그전에는 뭐 5경기 무패도 하고 뭐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번니한테 0대1로 진 거라서 크게 막 못한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오히려 최근 3연패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승부조차도 무승으로 많이 길어지는 그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노리치를 이길 각이 안 보인다. 노리치 이기려면 노리치가 뭐 퇴장을 당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는 뭐 노리치 승보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마엔을 보는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닐까. 물론 프렌이 더 좋냐 노리치 승이 더 좋냐 하면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옥스퍼드가 아예 원정 전패는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번니 0대1도 있고 스토크 더비카운 0대0도 있고 그리고 노리치도 최근에 홈에서 뭐 아주 뭐 다득점만 계속해서 이겼던 것도 아니고 뭐 퀸즈나 더비카운한테도 비겼던 적도 있고 최근에 프레스턴전도 졌기 때문에 홈에서 오히려 프렌이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경기들은 다만 홈승 보면서 유일하게 마엔을 보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은 프렌 보지만 완벽하게 뭐 원정이나 그런 쪽 아니면 프렌 쪽 보는 승이 잘 안 보이고 대부분 무승부가 많이 보입니다. 약간 툴루즈 모나코 정도만 이제 모나코 승무 사이드에서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 대부분이 노리치 제외하면 거의 무예요 무. 그래서 어제 무 노렸지만 다 이제 생각대로 안 나왔고 그리고 베티스 정도는 이겨줬어야 했는데 그것마저 못 이기니까 어제 어쨌든 상황이 안 좋았죠 많이. 그래서 주말은 다시 한번 좀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조합을 짜놨는데 한 2조합? 그냥 주력 한 조합에 고배당 한 조합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뭐 확률 높인다고 2경기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적고 그래서 아까 모나코를 끼면은 배당이 높았었는데 모나코를 버리면은 배당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끼워 넣었고 그 고배당을 살짝 바꿨기 때문에 뭐 조합은 달라지는 게 없고 그냥 경기만 살짝 틀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방송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보기를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